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는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오늘은 날씨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햇볕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또 내리쬐고 있으면서 오늘 오후에는 좀 이제 덥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여름이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뭐 오늘부터 미 중부인가 해가지고 뭐 스톰이 또 이렇게 또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 중부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이 웨더 앱 이렇게 또 보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딱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M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던 리베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이 드디어 오늘 이렇게 또 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이 리베레이션 데이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할 테인데 새로운 그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한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두려움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적으로 이렇게 또 관세를 매기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랑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주요 산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겨냥을 해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불확실성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나 투자자들이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촉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악순환이 계속 그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비용이 더 발생을 해. 더 많은 그 텍스를 내야 해요. 이 수입을 이렇게 또 하면서 텍스를 이제 정부한테 더 내지 않습니까? 그 낸 것만큼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제 돈을 더 안 쓸 것이지 않습니까? 비싸다 보니까 뭐 두세 개 살 거를 이제 하나만 사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이 이제 쪼그라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무역도 조금 더 덜 하게 될 것이고 이 돈 도는 게 더욱더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악순환이 이렇게 또 겹치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미시간 그 소비자 신뢰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비자 신뢰도 그 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미국에 있는 그 실업률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연방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지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해고를 하는 이 와중에 관세까지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기업들에서는 이 사람들 이렇게 또 고용을 하는 것을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업률은 이렇게 또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리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업률도 이제 앞으로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그 심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심리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경제 같은 것들은 심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이제 나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덜 쓸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덜 쓰고 더 많은 돈을 이제 세이브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이렇게 또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돈이 이제 미국에서 안 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 같은 거 더 덜 하게 되고, 그리고 고용 같은 거 더 덜 하게 되고, 해고 같은 거 더 이렇게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게 바로 경기 침체로 이렇게 또 빠지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도 기업들이 이미 비용이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example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한 석유 가스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가지고 자재 비용이 25%가 벌써 이렇게 또 증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은 더 이렇게 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용을 줄일 계획으로 이렇게 또 잡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 미국의 기업들이 좀 이제 타격을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해야지만 미국이 해방이 될 것이다. 해방의 날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또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관세 정책을 여러 나라들한테 이렇게 또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산업을 이렇게 또 보호를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이제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보호 무역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제 경제 이제 전반에 장기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의 미래에 장기적으로 악영향만 이제 끼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 예전에 있었었던 1930년대에 있었었던 경제 대공황이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수선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에 굉장히 커다란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투표를 잘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관세를 이제 발표를 이제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reciprocal 그 tariff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상호주의 관세로 이렇게 오늘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그 부과하는 그 관세 있지 않습니까? 그 관세랑 똑같이 미국도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20%의 관세를 전부 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일대에서 이렇게 또 분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0% 일괄적으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정당 연간 3,400달러에서 4,200달러씩 추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다. 비용이 더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관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2%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여기다가 더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최고 수준의 이제 관세가 이렇게 또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1930년대에 대공황을 이렇게 또 일으킨 그 당시와 이제 비슷한 관세법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유사한 그런 이제 관세법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1930년대에도 이런 비슷한 관세 정책이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실제로 이제 대공황에 빠지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대공황에 이렇게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랑 좀 이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이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랐다고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뭐 기술 혁신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뭐 기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 주식 같은 것들이 뭐 폭등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관세 정책하고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관세 정책하고 1930년대 대공황에 이렇게 또 빠졌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도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오르지 않습니까? 이 AI 때문에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바꿀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AI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와이 칼라 잡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이 AI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대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30년대에는 그런 뭐 제조업 같은 것들이 자동화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또 주식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AI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알칼라 잡들이 이제 위협을 이렇게 또 느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때린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1930년대에 일어났었던 경제 대공황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이 베트남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폐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이랑 좀 이제 관세 상호 관세 좀 이제 세율을 이렇게 또 잘 받으려고 이렇게 대응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나라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뭐 캐나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이랑 지금 맞짱을 이렇게 또 뜨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뭐 유럽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미국이랑 지금 대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이제 미국의 그런 수많은 테크 기업들의 그 서비스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구글 같은 것들이나 뭐 메타 같은 것들이나 미국 은행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들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버는데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유럽에다가 이렇게 또 때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구글, 메타, 뭐 미국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응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역 그 장벽을 아마 이제 높이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문가들은 계속 이제 똑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이제 하향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많은 투자 은행들에서는 아마도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일부 이제 공화당에서도 이거 좀 너무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포춘 이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리버레이션 데이 이 해방의 날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제 냄새가 이렇게 또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경제는 나락으로 이렇게 또 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간다. 침체기가 이렇게 또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이렇게 또 상승을 한다.
우리 같은 이제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은 죽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상호 관세나 뭐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예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도 이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렇게 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도이치뱅크, 뭐 골드만삭스 이런 주요 이 투자 은행들에서 뭐 경제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미국의 경제는 아마도 이제 둔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투자 은행들에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제조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낮은 49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경기 둔화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지표도 지금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무역 활동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아틀란타 이제 연준에서는 아마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가 이렇게 또 될 것으로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핵심 이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3.5%로 이렇게 또 상향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한 2.8%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그런 소리죠. 인플레이션을 연준에서는 2%대까지 지금 잡으려고 이제 목표를 이렇게 또 잡아놨는데,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올라가지고 3.5%로 이렇게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GDP 성장률을 전만치에서 1% 정도로 이렇게 또 낮추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로 올렸다. 얼마 전까지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0 몇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 정도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35% 정도 이제 가능성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이렇게 또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연준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연준은 아마도 당분간 금리 인하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연준에서는 아마도 한 두 차례 정도 올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많은 투자 은행들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연준 빨리 금리 내려라 라고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 내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계속해가지고 동결을 유지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발표를 할 텐데,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뉴욕 시장 그 에릭 아담스 있지 않습니까? 이 에릭 아담스에 대한 그 부패 혐의가 기각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기각이 되고, 그리고 재기소도 이제 불가능하도록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내려졌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에서는 기소를 이렇게 또 취하를 하되 이제 향후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뉴욕의 남부 지방 경찰청에서는 검사들이 대거 이렇게 또 사퇴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기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담스 시장이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에 영향을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완전히 기각을 이렇게 또 결정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담스 이 뉴욕 시장이 왜 이렇게 또 기소를 당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터키 정부로부터 소아 여행과 그리고 접대를 이렇게 또 받았다. 이에 대한 대가로 뉴욕 소방국에서 터키 영사관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또 압력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기소가 이렇게 또 됐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법무부는 해당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면서 취소를 이렇게 또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법무부의 이런 이제 결정에 이렇게 또 반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검사들이 아담스 이제 시장 측에서 기소가 이렇게 또 취소가 된다고 하면은 연방 정부의 정책을 도울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압력을 이렇게 또 가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사퇴를 검사들이 이렇게 또 사퇴를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완벽히 이렇게 또 기각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같은 혐의로 재기소도 이렇게 또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가디언 뉴스에서는 야, 이 위스콘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많은 뉴스들이 위스콘신에 대한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위스콘신 주에서 대법원 그 선거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뭐 진보 성향의 뭐 판사 그리고 뭐 보수 성향의 이제 판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선거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 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이 위스콘신 주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100씩 주면서 가서 투표를 하라고 보수적인 그 판사를 이렇게 또 뽑으라고 $100씩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2명 정도를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200만, 그 $100만 이렇게 또 주지 않았습니까? $100만 이렇게 또 로또 가치도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수 성향의 판사한테 $2,000만 지원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 위스콘신주 대법원 선거에서 결국에는 진보 성향의 수장 판사가 이렇게 또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한테 좀 이제 나쁜 영향을 이렇게 또 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위스콘신 주를 본다고 하면은 이 위스콘신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아줬다고 하거든요. 진짜 간발의 차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인단 수가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모든 그 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는 그런 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미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조금씩 이렇게 또 차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차리고 이렇게 또 있으면서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 이놈의 새끼 저번 대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도와주면서 뭐 펜실베니아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면서 돈을 뭐 $100씩 이렇게 또 줘 가면서까지 표를 이렇게 또 매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일주일마다 한 명씩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뭐 $100만 주고 그거를 똑같이 위스콘신 주에서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써가면서까지 표를 이렇게 또 매수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또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진보 성향의 판사가 이렇게 또 승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사법 선거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8,000만 정도가 투입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2,000만 일론 머스크가 이 자신의 보수 성향의 판사한테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00씩 주고 $100만 뽑아가지고 로또 같이 이렇게 또 줬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일론 머스크 이제 나락의 길로만 남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위스콘신주를 본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 진보 성향의 판사가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민주당한테는 큰 이 승리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인해 가지고 뭐 낙태권에 대한 것들이나 뭐 노동권에 대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사안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일론 머스크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부자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정치계에서도 막 휘저 놓으면서 지금 뭐 표를 막 돈으로 이렇게 또 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투표를 하라고 투표를 하면은 $100씩 줄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씩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100만 달러씩 로또처럼 이렇게 또 주고, 예, 그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 민주주의 그 투표하는 것에 돈으로 사람들의 표를 이렇게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전략이 먹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부자들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수를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이번 위스콘신 주에서는 이 민주당, 이 진보 성향 판사가 이렇게 또 승리를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에 대한 희망이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에만 이렇게 또 눈이 멀어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이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부자들이 우리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 평민들을 돈으로 지금 매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달러 주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또 빼앗아 가려고 지금 이 부자들이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좀 많은 깊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대항을 하는 그런 표를 이렇게 또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미얀마에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델라이라고 하는 미얀마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7.7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뉴스에서는 한 1,700여 명 이상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만여 명까지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아직도 구조 작업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미얀마를 이렇게 또 도와주려고 계속해가지고 뭐 지원 물자 같은 것들이나 뭐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미국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산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큰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이 미얀마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얼마만큼 이 미얀마를 이렇게 또 도와줬는지 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얀마에서는 2천여 명 이상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USAID를 거의 해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거의 해체를 이렇게 또 시키면서 지금 뭐 인력이 굉장히 이렇게 또 딸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USAID에 대한 이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산하에 있는 이 USAID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안 도와주고 있대요. 아직도 안 도와주고 있고, 벌써 뭐 다른 나라들, 뭐 중국, 인도, 베트남, 뭐 러시아, 이런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벌써 긴급 구조팀까지 지금 파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파견을 하고 벌써 많은 돈들을 지금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미얀마에 아직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네요. 검토 중에 있고 최대 200만 달러 정도를 인도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USAID에서는 구조팀을 단 3명만 구성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아직 보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조팀을 3명,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디자스터가 일어난 이 미얀마에 구조대를 단 3명만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보내지도 않았고 3명만 보낼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과거에 터키 대지진 때 그때 미국에서는 225명의 대응팀이 이렇게 또 파견이 됐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얀마 USAID 구조팀 단 3명만 보낼 생각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미국이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좀 심한 게 아닌가. 다른 나라들에서는 벌써 이렇게 또 보내주고 있는데
좀 이제 너무 심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있는 이 USAID는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이렇게 또 되고 그리고 예산들이 이렇게 또 삭감이 됐기 때문에 USAID에서 지금은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또 신경 쓸 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뭐 디자스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어떠한 나라가 미국을 도와줄까요? 절대로 아무도 안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과거 같은 옛날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자연재해 같은 것들에는 미국이 국제적인 재난에 대응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였지만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거의 도와주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도 구조팀 같은 것들은 뭐 보내지 못하고 있고 뭐 단 3명만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진이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전염병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창궐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또 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아무런 것도 이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있는 이 USAID는 트럼프 대통령이 USAID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USAID에다가 이제 더 이상 돈을 이렇게 또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축소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뭐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도 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도와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미국이 이제 아닙니다. 예전에 마음이 굉장히 넓고 정의로운 그런 이제 미국이 아니라 지금의 미국은 진짜 속이 좁고 다른 나라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냥 오로지 미국만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이 미국이지 않나 이제는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어떠한 나라가 미국이랑 같이 가려고 할까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미래는 좀 암울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 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 이 보건복지부가 한 10,000여 명 가량을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주니어가 이 장관으로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10,0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제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제 굉장히 많은 이 연방 직원들이 이 보건복지부 이제 직원들이 출근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출입증을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하네요. 찍었는데 여기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초록불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지켜봐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꼭 스퀴드 게임 같았었다, 오징어 게임 같았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출입증을 이렇게 또 찍어 놓고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해고가 된 것이고 만약에 초록불이 된다고 하면은 한숨 놓고 내가 오늘은 해고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예산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민의 건강은 계속 이렇게 또 악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왜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들여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또 써야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래가지고 예산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또 삭감을 하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많은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더 효율적이 아니라 미국의 국민들에 대한 이제 건강을 더 해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해고가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고통 속에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잘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안 잘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잘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 속에 지금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이 당연히 될까요? 나 내일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공포 속에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돌아가는 것들도 잘 안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이렇게 또 자르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8만 몇천여 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한 6만 몇천여 명으로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 한 2만여 명이 최근 들어가지고 잘렸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 한 25% 정도가 잘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잘 안 돌아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꽂아둔 그런 장관들을 봐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아부하는 아첨 떠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또 꽂아 두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잘못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옳습니다.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은 3,000%로 빠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란이랑 지금 이 핵 협상을 간접적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러는 동시에 지금 이 중동 지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군들을 이렇게 또 집중을 시키고 있으면서 군사력을 지금 증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핵 협상을 이란이 합의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란을 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우리는 너네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너네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핵 협상 하지 않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들이 이란이 너네들로부터 공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그런데 2달 안에 협의가 이렇게 또 없다고 하면은 군사적인 공격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직접적인 협상을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은 뭐 무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앞세워가지고 엄청나게 압박으로만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뭐 오만에서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그리고 이란을 진짜로 치려는 그런 가능성도 이렇게 또 열어두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번 1기 때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그 장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국방부 장관을 본다고 하면은 피트 헤그세스가 이렇게 또 거기에 이렇게 또 앉아 있으면서 완벽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조동아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종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또 앉아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로 이 미군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란을 조만간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강하게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핵무기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발사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소리가 지금 이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미사일 무기 같은 것들을 미군 기지에다가 지금 조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준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우리들이 이렇게 또 공격을 받는다. 지금 핵무기를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이렇게 또 해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에서
좀 많은 불안한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자칫하다가는 실제로 핵정쟁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 가자 지구에다가 우리들은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더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대피를 하라고, 가자 주민들한테 대피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서 계속해가지고 군사작전을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안전지대에 포함을 이렇게 또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또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 가지고 안전지대라는 그런 소리죠.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 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무찌르기 위해 가지고 공격을 계속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주민들한테 빨리 대피를 하라고, 또 다시 내려가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유엔 대피소에도 공습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최소 9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계속해가지고 가자에서는 공습을 이렇게 또 맞으면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아직도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이 가자 남부 지역, 라파 지역 주민들한테 북쪽으로 이동을 해라 라고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요번에는 이 가자 남쪽에다가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은 공습으로 굉장히 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을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식량이 계속해서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유엔에서는 식량 부족 경고를 이렇게 또 발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또 가자 지구에다가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마스 이 테러리스트들의 이제 인프라를 지금 파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안전지대를 계속해 가지고 더 넓혀가고 있다 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넓혀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나중에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타냐후는 그 가자지구 땅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 네타냐후한테 시위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너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하마스 무장 조직에 이렇게 또 데리고 있는 인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5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인질들의 이제 목숨을 위태롭게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위를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네타냐후는 거의 뭐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독재자이다시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 텔아비브에서 얼마 전에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도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미얀마 지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미얀마에서 7.7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그 태국 방콕 있지 않습니까? 방콕에서 한 30 몇 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보도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영상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찍혔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무슨 태국 정부에 뭐 감시 뭐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30 몇 층의 건물이 이렇게 또 지어지고 있으면서 거의 다 지었대요. 거의 다 짓고 그리고 창문을 그 유리를 이렇게 또 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붙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진이 7.7의 지진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태국이 아니야. 태국이 아니라 1000km 이상 떨어진 미얀마에서 7.7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런데 태국에서는 그 어떠한 건물들도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건물들이 흔들리기는 흔들렸는데,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는데 단 이 건물만 이렇게 또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건물을 시공을 하고 있었던 시공 이 건설 회사가 바로 중국 기업이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높은 건물을 이렇게 또 짓고 있으면서 자재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저가의 자재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그리고 뭐 기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좁게 만드는 등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계약자들이 계속 이제 불만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저가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둥도 이렇게 좁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이 건설사에서는 그냥 계속 이 밀어붙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중국 기업에서 쓰고 있었던 그 철강들 있지 않습니까? 뭐 H빔 같은 것들, 이런 이제 철강 같은 것들이 태국에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중국 소유의 태국 공장에서 만든 철강 제품들이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 건물을 이렇게 또 만들다가 지진이 났는데 1000km에서 엄청나게 먼 곳에서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고 사망한 사람들도 지금까지 뭐 열 몇 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태국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속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태국에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또 지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이 참여를 한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이 점검을 이렇게 또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중국 건설사에 이런 높은 건물들을 이렇게 또 맡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절대로 이런 높은 건물들을 이렇게 또 만들 때에는 한국 기업 같은 아주 그냥 튼튼한 회사를 이렇게 또 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중국 기업들은 부실공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해가지고 이 건물들을 이렇게 또 짓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싸구려 그런 이제 철강들이나 기둥도 막 좁게 만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먼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태국 방콕에서 그 어떠한 건물들도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만 이렇게 또 무너졌다. 분명히 중국 건설사는 아주 그냥 비리가 가득한 중국 건설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국 건설사 아무도 이제 맡기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도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할 것이지 않습니까? 발표를 앞두고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좀 이제 두고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오후 4시에 이 백악관 그 시간으로 오후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이 되는 그 상품에 대해 가지고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이제 늘 것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 전문가들은 이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수많은 제조업들을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나간다라는 그런 보장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 투자 같은 것들은 줄어들고 있고, R&D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뭐 고용도 이렇게 또 하지도 않고 있고, 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잘 될런지 모르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으면서 철강 업체, 뭐 자동차 업체, 석유 업체 이런 이제 종사자들을 이렇게 또 초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을 이제 부흥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세 정책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은 너 죽고 나 죽자이다. 이거는 뭐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조금씩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지난 3월달 미국의 민간 기업에 고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용률이 예상보다 많은 15만 5천 일자리를 이렇게 또 추가를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2월달 뭐 수정이 된 8만 4천 개의 일자리보다 더 큰 것이다.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것이 12만 일자리였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15만 5천 개이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또 일자리가 이렇게 또 추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미칠 부정적인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일자리는 계속 잘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일자리가 이렇게 또 늘어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문 분야 및 뭐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한 5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이렇게 또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3만 8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이렇게 또 늘어났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2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이렇게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에 반해 가지고 뭐 무역하는 것들이나 뭐 교통이나 뭐 유틸리티 분야에서는 소폭 감소가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임금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4.6%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긴 사람들은 임금이 한 6.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이제 보고서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이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의 노동 시장은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는 신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을 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어떻게 돼야 할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세 정책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일 미국의 주식시장 좀 많이 이렇게 또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뭐 안 흔들릴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정책을 좀 완화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기로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1분기에 33만 6천 대 차량을 이렇게 또 인도를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13%나 감소를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게 37만 대 정도의 차량을 이렇게 또 인도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까고 보니까 33만 대만 이렇게 차량을 인도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식은 좀 처음에는 내려갔거든요. 처음에는 좀 내려갔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오르는 이유는 좀 이따 다음 기사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테슬라 공장은 이번 분기 동안에 일부 공장이 부분적인 중단을 이렇게 또 해야 했었다. 왜냐하면은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또 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차량 인도 대수가 조금 이제 줄은 것이다 라고 한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바로 이제 모델 3와 그리고 이제 모델 Y였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 3하고 이제 모델 Y의 생산 대수는 34만 대 정도가 이렇게 또 생산이 됐는데 인도가 된 대수는 32만 대 정도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그 발언 때문에 그 발언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도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이제 많은 비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미국의 판매 대수가 좀 내려가는 것들도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판매가 11% 정도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주식이 오늘은 한 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테슬라 주식이 상승을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너 서클 이제 자신들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조만간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이런 소문이 이렇게 또 돌고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조만간 도지를 이렇게 또 떠난다고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더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정부 부서들을 막 자르고 뭐 축소를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반감을 이렇게 또 드러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나게 보이콧, 이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이렇게 또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테러,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라고 이렇게 또 하죠. 폭력적인 공격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오늘도 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미국은 아니고 또 다른 뭐 독일인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테슬라 매장에 누가 이렇게 또 불을 이렇게 또 지펴가지고 차량 7대가 타는 등 또 계속해가지고 테슬라 매장에 대한 공격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차량 인도 대수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테슬라는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주식에 이렇게 또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이제 일을 안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주식이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에서 이제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실체를 다 알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알아버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테슬라 그 이미지를 이렇게 또 회복을 하는 데에는 좀 이제 많은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회복을 이제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테슬라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그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이렇게 또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도 좀 많은 허들이 이렇게 또 남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서프라이징 유럽 뉴스가 테슬라의 주식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먹게 되면서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좀 이제 구구적인 그런 이렇게 또 발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럽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나락을 이렇게 또 겪고 있으면서 지금 실제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프랑스에서는 한 37% 정도가 판매가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76% 정도나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라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손짓을 이렇게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제 민감하거든요. 나치를 이렇게 또 했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 나치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수치심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거 낫지냐고, 네, 라고 하면서, 네, 지금 뭐 독일에서, 네, 76%나, 네, 지금 테슬라, 네, 판매가 이렇게 또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판매가 계속해가지고 큰 폭으로 이렇게 또, 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네, 지금, 네, 테슬라의 네, 주가에 네,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네, 끼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한 나쁜 뉴스는 계속 이렇게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진짜 이것으로 인한 영향을 이렇게 또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앞으로 좀 많은 안 좋은 그런 영향만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리비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리비안도 지금 주식이 오늘 막 5% 이상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5% 이상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리비안이 오늘 1분기 차량 인도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차량 인도 대수가 36%나 감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한 13,000여 대 정도를 이렇게 또 인도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8,600여 대만 이렇게 또 인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처음에는 2% 내려가다가 지금 뭐 5%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벌써 예상을 했다고 해요. 올해는 1분기에 한 8,200여 대 정도를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뭐 8,600여 대 정도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미국인들이 전기차에 대한 좀 이제 비싼 것에 대해 가지고 부담감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싼 이 가솔린 차들을 이렇게 또 선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뭐 가솔린 차들이나 뭐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렇게 또 선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좀 비싼 이런 리비안 차량 같은 것들은 이제 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리비안은 이제 앞으로 R2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R1보다 이제 좀 더 싼 차량을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R2를 이렇게 또 출시를 한 다음에는 수요를 이렇게 또 회복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R2도 아직도 좀 나오려면 좀 멀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리비안은 실적은 계속 그렇게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